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눈꺼풀을 간지럽혔다. 66세, 김진우. 은퇴하고 나니 하루가 길기만 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그만큼 쌓아 올린 노후 자금은 텅 비어 있었다. 아파트 대출은 아직도 남아있고 막내딸 결혼식은 눈앞에 다가왔다. 창밖을 내다보며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짙은 회색 안개에 휩싸인 풍경이 암울했다. 이게 사는 건가? 나지막한 탄식이 섞인 독백이었다. 30년 지기 친구, 박성훈. 그는 늘 내 곁에 있었다. 굳은 일도 함께하고 기쁜 일은 함께 나누었다. 성훈은 사업가였다. 젊은 시절부터 여러 사업을 벌여 성공했을 때도 있었고 실패했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늘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믿어주었다. 진우야, 너는 뭘 해도 잘할 수 있어? 그의 말은 늘 내게 힘이 되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은퇴 후의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막연함에 짓눌렸을 때 성훈의 격려는 큰 위로가 되었다. 성훈은 얼마 전 나에게 유망한 투자처가 있다고 귀띔었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라는 것, 설명은 간단했다. 정부 지원 사업이고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 수익률은 연 15%.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나는 망설였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법, 하지만 성훈은 내 걱정을 덜어주려 했다. 진우야, 내가 책임지고 알아봤어. 이건 진짜야. 내가 보증을 선다. 그의 확신에 찬 말투에 나는 결국 넘어가기로 마음먹었다. 30년 넘게 믿고 지낸 친구의 말을 어찌 의심할 수 있었겠는가? 내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은 5천만 원, 내 집 마련 자금으로 남겨둔 돈 외에는 하나도 없었다. 그것마저도 성훈에게 건네주었다. 잘 될 거야, 진우야. 성훈은 내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그의 눈빛은 맑고 자신감에 넘쳤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믿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계좌 잔액은 꾸준히 늘어났다. 성훈은 매달 약속된 수익금을 내 예금 계좌로 입금했다. 나는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흥분감을 느꼈다. 드디어 노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가 그만큼 빠르게 성장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성훈에게 직접 물었다. 성훈아, 수익률이 너무 높은 것 같지 않아? 성훈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진우야, 너는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내가 알아서 다 하고 있어? 걱정 말고 믿어줘. 그의 말에 나는 다시 안심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친환경 에너지 투자 사기라는 기사를 보았다. 내용이 섬뜩했다. 사기범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고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기사를 읽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졌다. 혹시 나도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나는 성훈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훈아, 인터넷에 친환경 에너지 투자 사기 기사가 떴어. 혹시 우리 투자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성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퉁명스럽게 말했다. 진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건 전부 가짜 뉴스야. 내가 하는 투자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사업이야. 걱정 말고 돈 모아.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날카로웠다. 나는 그의 반응에 의아함을 느꼈다. 며칠 뒤 성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진우야, 내가 지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아. 성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어두웠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성훈을 만났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성훈은 초조한 듯 손을 꼼지락거렸다. 진우야, 사실 내가 숨기고 싶은 게 있어? 성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내가
내가 투자한 사업이 망했어.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이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해놓은 말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다. 내가 잘못 판단했어. 미안하다. 진우야. 성훈은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나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30년 넘게 믿고 의지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 내 노후 자금은 완전히 증발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고함을 질렀다. 미안하다. 진우야. 정말 미안해. 성훈은 계속해서 사과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내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다. 나는 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성훈은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단순한 투자 실패라고 주장했다. 증거도 부족했다. 경찰은 혐의를 풀고 사건을 종결했다. 나는 좌절감을 느꼈다. 정의는 왜 나를 외면하는가? 나는 변호사와 상담했다. 변호사는 법정 소송을 권유했다. 하지만 소송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훈은 재력이 상당했고 변호사도 꼼꼼하게 준비했을 것이다. 소송은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승소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다시 풀이 죽었다. 나는 막내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엄마, 아빠가 사기를 당했다고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막내딸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위로했다. 괜찮아요, 아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막내딸의 위로에 나는 다시 힘을 냈다. 하지만 현실은 암울했다. 나는 딸들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큰딸은 냉정하게 말했다. 아빠, 왜 그렇게 쉽게 사람을 믿으셨어요? 세상에는 사기꾼이 정말 많다는 걸 모르셨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큰딸의 비난은 뼈아팠다. 아빠, 이제부터는 좀 더 조심하세요. 저희는 아빠를 믿고 싶지만 아빠의 선택에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큰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나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아내 역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당신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투자를 한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니? 아내의 원망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가족들에게 핀잔을 들으며 더욱 고립되어 갔다.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성훈의 투자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성훈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정당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시간이 흘러 금융감독원은 성훈의 사업이 불법 투자 자문 행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 구제는 쉽지 않았다. 성훈은 재력이 상당했고 변호사도 꼼꼼하게 준비했을 것이다. 나는 절망감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이 사기를 되돌릴 수 있을까? 어느 날 우연히 TV 뉴스에서 사기 피해 구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았다. 프로그램에서는 사기 피해자들이 법적 도움을 받아 권리를 되찾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었다. 나는 희망을 품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내 사건을 검토한 후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소송은 쉽지 않았다. 성훈은 거액의 돈을 들이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성훈을 옹호하며 온갖 꼼수를 부렸다. 나는 매일 법원에 출석했다. 피고인석에 앉아 성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다. 30년 넘게 믿고 의지했던 친구가 법정에서 나를 속이고 있었다. 소송 과정에서 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변호사 수임료, 소송 비용 등 경제적인 부담도 컸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심리적인 고통이었다. 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어느 날 나는 법정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성훈이 나를 비웃고 있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평범한 사람이잖아. 꿈에서 깨어난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성훈의 가족들은 침묵을 지켰다. 그들은 나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침묵에 더욱 분노했다. 하지만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발생했다. 성훈의 작은 딸, 김유진이 나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씨, 저는 박성훈의 딸, 김유진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빠가 잘못했습니다. 아빠는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유진의 말에 놀랐다. 당신은 왜 나에게 연락을 한 거죠? 저는 아빠가 한 짓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빠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유진은 나에게 성훈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녀는 아빠가 사업을 하면서 불법적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유진의 도움으로 나는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증거를 통해 성훈의 불법적인 행위가 밝혀졌다. 법원은 성훈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나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훈은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 구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성훈의 재산 추적에 나섰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성훈의 숨겨둔 재산을 일부 회수할 수 있었다. 회수된 돈은 피해자들에게 분배되었다. 나는 법정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존엄이었다. 나는 다시 일어섰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막내딸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막내딸은 웃으며 대답했다. 알겠어요, 아빠.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짙은 회색 안개는 거치고 푸른 하늘이 드러났다. 나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담배 연기는 하늘로 흩어졌다.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이다. 나는 결심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나는 존엄을 회복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성훈의 가족들은 침묵을 지켰다. 그들은 나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침묵에 더욱 분노했다. 마치 내 고통을 외면하는 듯 했다. 30년 지기 친구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럴 줄은 몰랐다. 분노는 씁쓸한 배신감과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그들의 침묵이 성훈의 죄를 덮기 위한 공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발생했다. 성훈의 작은 딸, 김유진이 나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다. 낯선 번호에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진우 아버님 맞으시죠? 나는 의아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박성훈의 딸, 유진입니다. 유진의 말에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30년 넘게 믿고 의지했던 친구의 딸이 지금 나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아버지께서 숨기고 계신 비밀이 있습니다. 유진의 말에 나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였다. 유진은 아버지의 투자 사업에 대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업이 처음부터 사기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30년 지기 친구의 딸이 나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범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30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이 유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조금이나마 열리는 듯 했다. 유진은 몰래 증거자료를 법률구조공단에 전달했다. 증거자료에는 성훈의 사기 계획, 자금 세탁 과정,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증거 등이 담겨 있었다. 법률구조공단은 유진에게 받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소송 전략을 수정했다. 그들은 성훈의 불법 투자 자문 행위를 입증하고 피해 금액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성훈의 변호사는 당황한 듯 꼼수를 부렸지만 더 이상 속일 수 없었다. 유진이 제공한 증거자료는 성훈의 주장을 무력화시켰다. 법정에서 유진은 증언대에 올라 아버지의 범죄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증언은 법관과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아버지께서는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고 거짓말과 속임수로 돈을 갈취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아버지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유진의 증언은 법정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다. 법원은 성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징벌적인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성훈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나는 법정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다. 30년 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유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나에게 희망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다. 유진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고맙다. 나는 유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님께서 잘못된 선택을 하셨지만 당신은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아버지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유진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그녀의 용기를 본받기로 다짐했다. 사건 이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막내딸의 도움으로 작은 농사를 시작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가꾸는 일은 나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나는 매일 아침 닭이 울리는 소리에 깨어났다. 그리고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나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섰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을 소중히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어느 날 나는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유진이 찾아왔다. 그녀는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너봤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유진아. 잘 지내니? 나는 유진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다. 아버님, 농사 정말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유진은 농산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고맙다. 농사일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안하구나. 나는 유진에게 대답했다. 아버님,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유진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나는 유진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다. 그리고 그녀의 용기를 다시 한번 본받기로 다짐했다. 나는 저녁 노을이 지는 농장에서 서 있었다. 붉은 노을빛이 온 세상을 물들였다. 나는 깊은 숨을 쉬며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이제는 괜찮아. 나지막한 독백이었다. 나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을 소중히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나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희망찬 미래를 꿈꿨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